금융그룹.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초대석의 김호수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AI라든지 로봇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런 단어가 우리 피부에 더욱 와닿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에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공장에서 쓰는 로봇만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서비스 영역까지 로봇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서빙하기도 하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로봇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한번 잘 파악을 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고 그 해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손웅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또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1주년 정도가 되어서 특별하게 또 의견도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실지도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저 기관의 명칭 그대로 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유일한 그 공공기관입니다. 네. 소속은 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 저희가 생긴 게 2010년도에 생겼으니까 올해로 한 12년째가 되고 있죠. 네. 설립법은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일단은 저 정부의 그 로봇 산업에 관계된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많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조업용 로봇을 보급하고 우리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신시장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네. 말씀하셨던 그 서비스 로봇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개발한 그 로봇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 KS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국회 표준 그리고 인력 영성 사업 참 다양한 일들을 아마도 생각하고 계신 로봇산업진흥원과 관계된 전반적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로봇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좀 관리도 하시고 항상 모니터링도 하시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삼성전자가 채택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제 삼성, 또 현대, LG 이 대기업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그 관망세를 많이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네, 매수를 인수했죠. 하고 삼성도 삼성 자체적으로 지금 그 AI와 관련된 로봇들을 또 LG도 지금 생활 가전을 가지고 확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5G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KT, LG, SK 그렇죠. 쪽에서도 통신사들도. 망 사업자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주력 사업보다 그 다음에 더 큰 시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미래 시장이 이제는 가시적인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들 할 것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업들은 열심히 지금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열심히 지금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국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반 조건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올 초에 라스베가스의 CES 보더라도 네. 로봇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을 볼 수가 있었고 2월 28일 날
우리가 지금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는 예, 거기에도 MWC 도 봐보면 5G와 로봇 AI가 사실은 신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로봇 산업 정책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2008년도에 선제적으로 진유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5차년도에 해당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차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 컨트롤 타워를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신시장 창출을 위한 뭐 규제에 관계된 개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급 확산하는 사업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지지 않게끔 이끌어내기 위한 풀푸시 전략을 로봇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로봇 산업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기라고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기후 변화 때문이라도 2050년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2035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수소차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일반 차량들 다 바뀌어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엔진 변속기가 다 없어져야 되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들은 네,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사실 그게 다 뿌리 산업 쪽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 금융, 도금, 소송, 열처리, 용접 이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로봇이 많이 투입돼서가 아니고 고숙련자의 노인네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52시간 근로 또 중대재해벌 처벌 이것들 때문에 제조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이 GDP 규모 28% 정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8%의 이 나라가 제조업이 죽게 되면 정말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제조업 로봇에 공장에 저희가 보급 확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시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빙 로봇, 물류 로봇, 의류 로봇,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을 실증 보급을 해서 시장을 터줘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네. 부품 산업입니다. 이 지금 자동차 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센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로봇 쪽에서 이제 받쳐서 시장을 커줘야 하고 같이 커야만 전체가 그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히려 직업에 대한 재교육, 일자리가 오히려 대체돼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염두에 둬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기반이라고 하는 큰 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 또 서비스 로봇들이 5G 통신 기반 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긴 돌아야 되기 때문에 5G 실증 기반 제조 로봇에 관계된 실증 센터를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더 먼 미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 나왔을 때 실제 현장에서 그 규제 특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지금 예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내년부터 아마 7년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과제는 3개, 기본 구축 2개 이렇게 해가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 중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 로봇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시는 사업을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싹 정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이 제조 로봇이 아무래도 우리 산업, 우리 또 국가 기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 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제조 로봇을 활용해서 표준 공정 모델로 활용을 하셨을 때 이게 실제로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나 기사 같은 것들 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공정도 다양하고 산업도 네.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저 로봇 그 잘하는 분들한테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게 되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그 수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로봇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그 분야별로 산업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예를 들자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식품 같으면 식품연구원, 자동차는 자동차기술연구원 이런 식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곳과 저희가 표준 공정 모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표준, 이러이러한 공정에는 이것이 잘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실증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률은 떨어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산업재해도 줄어들고 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중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 아까 살짝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또 젊은 세대들이 또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걸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로봇을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그게 또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산업용 로봇 이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로봇 시장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뭐 정부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가 또 이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어야 이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현황은 어떨까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사실은 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산업과 기술과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법 자체의 그 규정이 조금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 그런가요? 대륙법하고 그 영미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네. 많은 그 수출입을 할 때 네. 이것도 수출하고 저것도 수입하고 저것도 수입하고 품목을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뺀 나머지는 다 수출입해도 돼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후자겠죠. 그것을 저희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신제품이 나오면 모두 만족해야 하고 무슨 성능을 입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융합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적용할 만한 성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달 로봇, 서빙 로봇들이 다닐 때 실내 말고 실외로 배송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사람하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되니까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녹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해당이 돼야 되는지 그러게요.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적용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들이 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규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무조정실 네. 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10년도 그 10월 달에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33개 예비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6개가 풀려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그러니까요. 답답하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면 안 되니까 정말 저 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로드맵 2.0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달 로봇도 네. 우리 일상생활에 샌드박스나 특정 그 규제가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곳 말고 다 우리 일상생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이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이 어쨌든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이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 빠르게 또 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고 또 로봇 산업에 계신 분들도 더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말씀해 주신 뭐 여러 가지 분야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증을 또 해봐야 되고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과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인프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진흥원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 인프라는 사실 중요하죠.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특정 그 지역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라고 해서 실제 시판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실증센터 그것도 통신의 그 5G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G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원격 진료, 원격 수술,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 오히려 제주도 위에 그 유채꽃밭을 날고 있는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초지연 또 초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금 5G 실증센터에서 해보지 않고서 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구축된 그 센터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더 크게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추진 중에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성장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이미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 주식들도 있지만, 뭐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준비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저도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기업, 로봇 기업들도 경쟁력이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과 네. 향후 전망은 좀 자체적인 말씀을 경쟁력을 드릴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샀을까? 네,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왜 샀을까? 그러게요. 이번에 CES에 가 보면 그 정 회장은 저 자동차를 갖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컨슈머 일렉트릭 쇼가 한동안은 카 일렉트릭 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작년에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되면서 사이버 일렉트릭 쇼라고 그러더니 올해는 정말 나갔는데 로봇 그러게요. 스타트하고 스트레치를 갖고 나가서 메타 모빌리티를 얘기했어요. 메타라고 하는 가상과 모빌리티를 섞어서 앞으로의 현대의 플랫폼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주된 내용이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차하고 자율주행 로봇은 기술적으로 같습니다. 왠가하면 레이저, 라이다, 그다음에 울트라소닉이라고 하는 기술과 센서 기술, 그거를 보고 있는 비전 센서의 그 소프트웨어 처리, 그다음에 딥 러닝, AI로 이루어지고는 한 축, 이게 로봇 자율주행 로봇하고 기술이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엔진을 버리기 시작하면 전기 자동차의 인휠 드라이브로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곧 자율주행 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그런 포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도 이제 전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 지금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점들. 하지만 이 미래 시장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은 또 로봇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세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통폐합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 간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같이 대외적으로는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쓰고 그 중소기업의 로봇 기술을 오히려 사가지고 같이 커는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말씀하셨던 몇몇 그 기업들은 벌써 그 업체들끼리의 그 M&A가 활성화가 돼 있고, 예전에는 VC들이 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로봇 시장인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 A, B, C까지 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작은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 참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열심히 지금 중소 중견기업들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식은 사실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을 산업으로 땡겨오는 그런 가치 있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식도 그렇겠지만 실제적인 효과, 산업에 대한 그 원동력,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원장님께서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거의 딱 1년 정도가 되는 시점인데 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정도 이제 역임하시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뭔가 가지고 계신 포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 두 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진흥원 식구가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예산 한 1,500 정도의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바라건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 식구가 건강하고 즐거워야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산하견 민관군으로 퍼져서 로봇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초에 네. 우리 저 식구들한테 우리 신입 직원 막내가 평생 직장을 꿈꾸게 하자. 네. 그래서 모토로 세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마스크 쓰고 1년을 지내왔는데 너무나 그 예전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상, 그리고 서로 간의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영향력. 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소사이티에 선한 영향을 끼쳐보자라고 하는 것이 전 내부적인 제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은 현재는 작지만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의료, 국방, 교육, 산업적으로 다양한 산업들과 다양한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기본계획이 중간쯤이고 이제 4차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도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나라가 지금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그 로봇 산업 안에서도 기술적인 성숙도를 완성하지 못하면 저가의 중국 시장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리가 넥스트 디케이드라고 하는 10년의 네. 그 로드맵을 짜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처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가서 말씀드렸던 규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그 미래를 네. 우리의 산업으로 긍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뭐 다른 저 주제나 토론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고요. 오늘은 저 주제가 주제인 만큼 K 로봇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로봇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